예, 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한상철 법원행정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청와대의 통제를 받습니까? 청와대의 직접적인 통제는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통제는 받습니까, 그럼? 간접적인 통제라기보다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서로 견제하는 그런 예, 그렇죠. 기능에서는 견제죠. 예. 알겠습니다.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상권분리 국가죠. 그래서 네,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대로 네. 견제와 균형의 네.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관이 임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뭐죠? 헌법과 법률과 양심입니다. 예, 그렇죠. 그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독립은 누구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걸까요? 모든 기관이나 사람이나 모든 단체로부터 독립으로 그렇죠. 여러 이해 당사자 또한 정부 부처 간에도 독립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문건을 3개 확보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제목.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보고, 정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보고서. 이렇게 3개입니다. 보셨죠? 처장님도. 네, 네. 내용 아시죠? 네, 한번 본 바가 예. 있습니다. 제가 이 문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권 분립은커녕 사법부가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아닌 유착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심지어 사법부는 저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일개 이익단체인 법원, 법관협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 상고법원 입법추진 BH 설득 방안을 보면은요,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고, 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히 지원해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낯설음, 불만,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대법원장,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고, 대통령과 국가 간이나 국정 철학이 유사하다, 그런 내용이 있고, 세 번째로는 법원이 대통령에게 도발하지 않겠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 협조 관계를 조성하겠다라는 취지의 또 내용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상고법원을 만들면 법관의 인사권을 대통령에게 양보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상권 분립을 포기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여기 계시는 박지원 의원님에 대해서 일부 유죄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BH의 유화적인 접근 소재로 이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원세훈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의 실체적 판단 문제가 남아 있어 BH가 아직 관심 갖고 있다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 대법원이 상고법원 신설을 가지고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판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변론을 하고, 어떤 재판을 두고 어떤 거래하려고 했던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경쟁 관계입니까? 견제의 대상입니까? 서로는? 경쟁관계, 견제관계,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현재는 기본적으로 위헌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우리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좀 측면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법권의 일종으로서. 근데 이제 이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를 보면은 그 대부분의 내용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가 담겨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유불리를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헌재 이상에 관해서 일반적인 인식을 흔들 수 있는 기회다. 재판 취소 방지를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 그 다음에 민변 등 헌재 결정의 비판적인 세력을 우군화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법무부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내용도 있고요.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대법원과 헌재 사이의 어떤 위상에 대한 이런 다툼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 사법부가 사법 정의는 없고 이 사법부 법관들의 이익단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건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교조에 관련된 이 문건인데요. 여기 보면은 대법원이 판결하기 전에 고법 판결에 대해서 BH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상고법원 추진에 대해서는 BH와 계속 협조 지원이 절실하다. 두 번째로는 이 판결 시점도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점이어야 되고 그게 통진당 해산 선고를 고려했을 때 그 직전이 가장 유리하다.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재판적인 의원 수가 야당이 34명이라는 점을 기술하면서 최후에는 대법원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대체 이 문건 지금 작성자는 없어요. 대회비만 있고 어디서 작성했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파악 못할 수도 하셨어요? 있겠습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이 대법원 자체가 조직적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이 문건은 그 TF라고 작성했는데 밑에 보면은 사법정책실에서 작성한 겁니다. 상고법원 추진은 기획조정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전체가 법원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차장님께서 좀 각오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